네, 자, 경찰행정이시고요. 5분 발표만 하겠습니다. 퇴직자 취업 제한 편. 자, 준비되시는 대로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부터 5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질문에서 제가 우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직접 담당했던 업무에 대해서 퇴직한 이후 취업과 행위를 제한한다는 부분에서 청렴성을 도출할 수 있었고, 그리고 비리 예방을 위해서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하였다는 데에서 적극성을 도출하였습니다. 우선 청렴성이란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떳떳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청렴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것을 돌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청렴성을 발휘했던 사례로는 카드사에서 고객센터로 근무를 할 때 이제 퇴사를 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을 해서 매니저님께 말씀을 드렸고, 매니저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처음에 80만 원 제안하셨습니다. 80만 원 더 인센티브로 줄 테니까 좀만 더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한사코 좀 거절을 드렸는데 그 뒤에 100만 원을 또 제안을 하셔서 그땐 약간 좀 흔들렸지만 제가 받을 부담감이라든가 팀원들의 좀 그런 사실을 알았을 때, 상실감을 생각했을 때, 또 공익성도 고려를 해서 안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 받고 그냥 1년 더 휴학을 하고 연장을 하고 1년 더 근무 연장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적극성이란 맡은 바에 열정을 가지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라고 합니다. 이 적극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라는 마음가짐보단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희 경찰 조직에서는 이 적극성을 발휘했던 사례로 고위험 피해자 민간 경우 지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이제 2차 피해 우려가 크신 분들을 최대 350분까지 선정을 해서 민간 경우 업체에 경원분들 2분을 배정해드려서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이제 후속 대처가 아닌 사전에 미리 예방한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제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으로 경찰청, 제가 SNS에서 봤던 영상인데 경찰관 3분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손님 한 분이 발작을 일으키시면서 쓰러지셨고, 그때 한 분은 이제 환자를 케어하시고, 한 분은 가족분들을 옆에서 격려하시고, 한 분은 119에 전화를 거심으로써 무사히 환자분을 병원까지 이송해드렸던 영상을 봤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적극성을 발휘했던 사례로는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일본인 여행객분께서 닭가슴살을 구매하셨고, 그 차갑고 딱딱한 닭가슴살을 그냥 우물쭈물 하시다가 드시는 걸 봤습니다. 제가 직원으로서 그냥 볼 수만 없었기 때문에 직접 다가가서 번역기 어플이라든가 몸짓을 활용해서 직접 드시는 방법과 전자레인지 사용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뒤에 저에게 오셔서 요플레를 주시면서 감사하다라고 표시하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위에 질문에서 언급된 이 공직자윤리법 중에서 이 주요 5개 조항을 제가 제 정년까지 잘 지켜서 청렴한 공무원으로서, 경찰 행정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경찰분들을 보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분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분 50초 하셨고요. 예. 퇴직자 취업 제한 제도, 이런 제도가 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우선 퇴직 공무원분께서는 아무래도 대부분 고위 공직자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하죠. 하역자도 많이 하죠. 왜? 뭐 근데요? 네, 제가 아는 좁은 식견에선 그렇다고 들었는데, 우선 그런 분들께서 이 공직 유관단체에 이제 본인 업무와 관련된 일을 입사를 해서 맡게 된다면 아무래도 특정 단체의 특혜가 또 제공이 될 수가 있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또 추가로 본인 스스로도 해당 그 업무를 다시 또 공직 유관단체에서 활용함으로써 또 사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당 취업과 행위가 제한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퇴직자분들이 그래도 나름 뭐 공직자로서 물론 순환보직도 하시긴 하지만 뭐 10년 이상 전문성을 가지셨는데 퇴직하면 뭐 그런 거를 업무적으로 못 쓰는 경우는 사회 공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니냐. 또 우리나라가 아시겠지만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추세적으로 줄고 있죠. 예. 네, 맞습니다. 뭐 정년 연장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 시국에 뭐 이런 전문성을 굳이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사회적 공익적으로 좀 바람직하냐 뭐 이런 일부의 주장이 있습니다. 네.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해당 공직자윤리법에서 언급하는 이 퇴직공직자 취업 행위 제한 조항 자체가 평생 적용되는 게 아닌 본인이 근무했던 이제 업무와 관련된 5년 동안 최근 5년 동안 근무했던 업무와 관련된 일과 관련해서 향후 3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얼마든지 또 원하신다면 입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 전문성 우려까지는 크게 제 생각에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그 퇴직자들 취업 제한하는 게 공익에 반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를 여쭤봤어요. 제도를 뭐 3년 취업 제한을 여쭤본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자는 이렇게 뭐 그 업무적인 직무 전문성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이제 이게 평생 제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 다시 공익적으로도 전문성을 또 발휘하실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퇴직자 정년 연장 논의가 뭐 사회적으로 좀 논의가 많이 되고 있죠. 네, 현재 맞습니다. 법정은 60세인데 퇴직 연령이 법정은 뭐 65세로 늘리자. 네. 뭐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반론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예, 뭐 가뜩이나 일자리 없는데 젊은 사람들 일자리 뺏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공무원들의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33년까지 순차적으로 65세까지 정년이 늘어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논의가 있는 거죠. 결정된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선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제 신규 공무원들 채용이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보수라도 조금은 이제 아껴서 신규 공무원들을 채용하는 데 쓰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고용 연장형이라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은 그런 것들을 하는데요. 네. 민간 얘기이시고 공무원들 전년 연장에 대해서는 뭐 그런 식으로 좀 민간처럼 하자는 취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행정학 공부하다가 배운 거긴 한데 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말씀하신 대로 그 제도가 아직 시행 중에 있지 않다면 저는 그 제도라도 시행을 해서 보충된 보수 정도는 신규 공무원들 채용하는 데 쓰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년 연장 대신에 월급 반 깎고 그거 가지고 신규를 채용하자 이런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뭐 채용 안 하면 원래 100명 뽑을 건데 그러면 50명밖에 못 뽑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국가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젊은 공시생분들 다들 들고 일어날 것 같은데.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제 고용 안정형은 이제 보수는 더 추가로 높이지 않고 아니 그렇다면 뭐 일단 퇴직하실 분이 아니라 고용하는 거고 예산은 쓰는 거고 그만큼 젊은 사람 못 뽑는 건데 뭐 당연한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찬성하신다 그런 얘기죠? 타협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MZ 공무원과 기성세대 공무원분들께서 약간 좀 서로 양보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는 조금씩 깎고 신규 공무원은 그만큼 조금 더 추가를 하고. 네, 알겠습니다. 뭐 곤란한 질문인 건 알겠는데 그냥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예, 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럼 퇴직자들을 그러면 공공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뭐 전문성이 다 있으시고, 네, 맞습니다. 뭐 민간에서 뭐 흔히 하는 일들이 아니어서 뭐 활용 분야가 넓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공공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 전문성이 있는데 이거를 뭐 공익적으로 물론 뭐 대학교 교수님 가시는 뭐 이렇게
행정학과 교수님, 뭐 특임 교수로 가시는 뭐 아주 높은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네. 그런 분들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공무원, 퇴직 공무원들은 좀 어떻게 우리 사회가 좀 그분의 전문성들을 좀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교수직과 같은 어떤 이제 신규 공무원들을 좀 교육해 주시는 역할도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혹시나 좀 어렵다면 임기제 공무원처럼 네, 임기를 따로 뭐 1년이라든가 뭐 최장 뭐 2년 정도만 좀 정해서 네, 보수는 일반 신규 공무원들처럼 네, 지급해드리면서 옆에서 조금 부처 국가기관을 위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11분 했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면요. 생각보다 질문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퇴직 예상했던- 공무원 나오면 퇴직 공무원 활용보가 묻는 건 뭐 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눈치가 없어요? 예상했던 질문과 달라서 뭘 생각했는데? 뭐 충돌하는 공직 가치라든가 이런. 뭐 그런 거 뭐 물을 수 있죠. 근데 뭐 뻔한 질문들이야 뭐 한두 개 할 수는 있는데 네,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기본적인 질문들, 네, 예, 뭐 이런 걸 또 기관에서 활용할 방안,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죠. 근데 뭐 그런 건 뭐 그냥 준비하시는 거고, 제시문에 관련된 질문들은 늘 생각을 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를 그죠? 제시문 안에 발표할 때 네, 좀 넣으시면 좋겠다. 제발 헌신짝으로 하지 마셔라. 본인도 뭐 헌신짝인데 뭐 한두 문장 넣은 걸 가지고 반신짝이라고 한 거예요? 시간 넘을 줄 알았습니다. 3분 50초 했잖아. 네,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연습을 시간 관리를 안 해놓고 와서 여기서 애드립을 치면 어떡해요. 그리고 깨알같이 문장 쓰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깨알같이 문장 쓰면 시간 통제는 더 안 돼요. 넣고 빼고도 힘들고 네. 딱 틀을 잡아놓아 버린 거라서 옴쭉달쭉하기가 힘들죠. 그렇게 연습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맞아, 애드립 치지 마시고 스크립트 만드시고 그냥 경험 상황과자 쓰시듯이 그래야지 중간중간에 넣고 빼기가 용이해요. 그렇게 문장으로 다 깨알같이 적어놓고 그대로 읽는 방식으로 하면 시간도 길게 해도 하기 어렵고 본인처럼 형식적으로 그냥 딱딱딱딱 이렇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유연성도 떨어지고 뭐 그래요. 네, 그렇게 쓰는 순간 이미 헌신짝으로 쓰겠다는 얘기랑 같은 말이 돼요. 어떻게 제시문 갖고 편안하게 쓰겠어. 그죠? 그렇습니다. 혹시 스크립트라는 게 대본이랑 다른 건가요? 경험상은 과제 답지 쓰듯이 쓰시라고 아, 개조식으로. 네, 최대한 맞춘다고. 이렇게. 내가 볼 땐 문장 깨알같이 문장이 보이는데 아니 본인의 그 나이브함을 와서 여기서 증명하려고 하지 마. 네, 예, 뭐 솔루션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럼 퇴직 공무원 또 이런 것들 이런 문제가 뭐 이런 좋은 제도이긴 하나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있다 항상 물어보는 것이고 예, 그리고 제자 퇴직자 관련돼서도 뭐 이러저러하게 노하우 플러스 사업 이런 거 공직권 강의에서 다 얘기를 드렸는데 예시로 다 쓸 수 있는 거라고. 당신은 좀 그런 재료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그냥 와서 말로 어떻게 시간 채우는 거에 모주 가 있잖아요. 한 70%는 당신같이 하셔요. 상관없어요. 성적이 좋으면 이래도. 오케이? 뭐 30% 정도만 어떻게든 좀 비벼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뜰렸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뭐 좋은 평가를 발표 자체에서 받기는 좀 뭐 그냥 뻔하죠. 그냥 뭐 그렇지 뭐 그냥 무난 보통 뭐 이상은 받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다음에 제도 관련된 것도 뭐 예 그냥 뭐 이런 얘기하면 뭐 그런 답변 받기만 더 하겠어요. 그죠? 뭐 대안이나 아까 노하우 플러스나 공익 활용 방안이나 이런 거 좀 아는 게 뭐 한두 가지도 있어야지 비빌 텐데 그런 거 없이 하면 뭐 이런 얘기밖에 더 하겠어요. 까놓고 그래서 그냥 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안 됩니다라고 하면 면접도 이상할 것 같고 된다고 하기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애매하게 양다리 걸치고 뭐 그냥 곤란한 질문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무난합니다. 뭐 딱히 지적 들을 거 없이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위 70% 수준. 하위 70%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하다. 아무튼 그냥 무난 그 자체. 딱히 뭐 인상적인 거라 딱히 힘들 것도 없고 예, 무난하고 헌신적이고 예, 제시문 반영은 안 하셨고 후속 질문은 그냥 뭐 그냥저랑 이것도 뭐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서 뭐 체크를 뭐 딱히 할 만한 게 뭐 있잖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도 필요성 정도만 아까 좀 얘기하셨고요. 나머지는 그냥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뭐 좀 포인트를 줄 만한 게 없다는 의미에서 무난하고요. 예, 포인트를 줄 만한 게 없다는 측면에서는 또 뭐 좀 아쉽고 뭐 그 정도 느낌. 시간 관리 좀 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스크립트를 조금 다른 내용을 다른 뭐 공적 가치를 비슷한 거라도 다른 재료를 넣거나 구성을 바꾸거나 제시 자료를 중간에 끼워 넣거나 아니면 청렴이나 적곡성이나 이런 공적 가치 단위별로 제시 자료를 끼워 넣거나 자기 생각을 끼워 넣거나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하잖아요. 네. 본인은 가장 편한 그냥 도출했습니다. 의미입니다. 기관 경험, 제 경험 두 개 갖다 붙이고 끝. 뭐 그런데 무슨 좋은 평가를 받을 기대하기는 좀 오버 아니겠어요?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미움만 안 주시면 돼요. 뭐 이런 의지잖아요. 아닙니다. 뭐 하여간 본인의 마음은 모르겠고 뭐 발표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면 그렇습니다. 질문. 스크립트 만들어서 시간 놓고 자꾸 이렇게 넣고 빼고 다른 것도 넣어보고 여러 문제가 아니라 몇 문제만 그렇게 좀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다. 또 필요한 재료들은 그때그때 교재 다 사실 꽤 많이 있는데 공직관 강의 그래서 뭐 시간 없으시면 그냥 내용이라도 보고 용어 몇 개라도 좀 밑줄 쳐놓고 좀 써먹으셔라. 기사도 제가 몇 개 드렸는데 뭐 주도 써먹는 분이 이제까지 딱 한 분 봤어요. 딱 한 명. 어제 한 명. 야 어제 한 명 진짜 누가 제가 기사 올려준 거 가지고 인용했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제가 무릎을 꿇지는 않았지만 질문. 스크립트를 하여간 다양한 버전으로 좀 시간 관리하면서 좀 그죠? 다양 버전으로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연습을 녹음해서 들어보시고 녹음해서 가서 들어보고 들어 누워가지고 침대에 들어 누워서 한 3번만 하면 감각이 딱 나와요. 딱 3번만 해보시면 녹음해서 그걸 안 해보시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면 전 침대에 들어 누워서 3번 할 것 같아요. 1시간이면 3번 할 수 있는데 아 이런 감각으로 하면 되겠구나. 어차피 이거 안 나올 거잖아요. 네. 뭐가 나오겠지. 얘기됐어요? 윤리 쪽 관련된 게 뭐 지문이 작년에도 좀 많이 나오긴 했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뭐 작년 기초를 보시면 알지만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 됐죠? 윤리 제도가 나오거나 뭐 우수 사례가 나오거나 뭐 비위 사례가 나오거나 뭐 그런 거잖아요. 되게 카테고리가 네. 뭐 대충 그 정도 느낌은 나오겠다 생각만 하시면 될 거고 근데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자 질문. 혹시 마지막으로 그 스크립트를 계속 막 바꾸라고 하시는 게 쪼물딱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유형을 새로 여러 개 만들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분 발표 실습 때 앞부분에서 내가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요. 적극성 구성을 봐봐요. 재심은 한 문장 얘기하기. 그 다음 자 당신의 스크립트를 쓰면 그죠? 네모 재심은 한 줄 요약 그 다음 청렴 네 사례 경찰 사례 적극성 네 사례 기관 사례 이거잖아요. 네. 오케이? 네. 그러면 이거를 바꾸든지 그죠? 제시문에서 여기다가 뭘 넣어야 되겠어요? 퇴직자 얘기를 좀 넣어야겠다. 퇴직자 제도의 의 필요성 마지막에는 하지만이라고 해놓고 퇴직자 이거의 한계 문제점 대안 뭐 노하우 플러스 사업 공익 활용 이거 넣어가지고 그러면 시간이 4분밖에 안 되니까 오버되겠다 그러면 이거 4개가 뭐 줬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빼자 이거는. 이렇게 판을 봐야 될까? 이게 설계도잖아, 설계도. 당신 생각 설계도예요? 그런 걸 대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장으로 적어놓고 읽으면 넣었다 뺐다를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거 빼고 해놓고 메모해놓고 뭐 아까우니까 한 줄로 줄자 한 줄로. 오케이? 네. 후속 질문 보나마나 또 계산 방안 물어볼 테니까 이거 껴가지고 얘기하자. 그래놓고 이거 보고 그냥 그죠? 이런 내용으로만 그냥 말로 하는 거죠. 이런 게 스크립트라고 하는 거야. 구성안. 네. 안을 만들고 목적 이게 이런 개조식의 어떤 설계도를 만들고 이거에 기반해서 믿을 수 있는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그냥 이거를 보고 문장으로 쓰지 않더라도 하실 수 있게만 해라. 그럼 시간 관리도 되고 자연스럽게 이거 너무 많다. 이건 좀 빼고 이걸 늘리자. 언제 이 판단을 언제 해요? 5분 발표 대기장에서 10분 준비 시간 하는 거예요.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 맞습니다. 미리 계약하고 가는 게 아무짝에도 필요 없어.
이렇게 한 세트를 만들어 놓죠, 되게. 이거 한 세트를. 뜻, 예, 뜻, 내감, 경험. 이거 다 해놓고 나오는 거 맞춰서 그냥 그것만 딱딱딱 끼워가지고 그냥 얘기하면 되겠다. 졸라 간편하잖아요. 그냥 거기서 끝이라니까. 제시문은 뭐 전혀 생각도 않고. 오케이? 다시 말해 70%는 그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인용하는지 알았습니다. 제시문. 그럼 제시문을 좀 뭐가 나올지를 확인을 하고 좀 하시라고 얘기를 노려보는데.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다음 분.